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의 하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2차 팬데믹이 온다? 지수의 흐름과 수혜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섹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짧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월 팬데믹이 왔을 때 어떠한 종목군들 순서대로 좀 종목이 움직였고, 만약에 2차 팬데믹으로 다시 한번 증시가 얼어붙는다면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어떤 섹터가 움직일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 지나고 났을 때 과연 증시의 흐름들은 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싶다면 어떠한 섹터들을 좀 보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얘기들을 좀 가져보는 시간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평일에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리딩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어나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종목 리딩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전 원래는 좀 이렇게 기본적 분석을 많이 하는 걸 좀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차트 분석하는 것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전쟁이 지금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이렇게 지형지물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고 싸우는 거랑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막 총을 날라오니까 막 총 쏘고 이런 거랑은 좀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만약에 2차 팬데믹이 온다면, 그리고 지금 해외에는 좀 어떤지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면 아마 조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각한 코로나19 상황, 2차 팬데믹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변국들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 먼저 짧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매일 신규 확진자가 최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이제 10만을 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확진자가 세 자릿수, 두 자릿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는 뭐 10만, 뭐 3만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 확진자 수가 7만이 넘습니다. 평균이 7만 7천만 명 정도인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7만 명 정도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확진을 판결 받기 전까지 이제 잠복기가 있을 거고, 또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빠르게 많이 더 퍼져나갈까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코로나19 팬데믹 올 초에 비해서 또 더 최고의 수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초반에 한번 이슈가 있을 때 이게 확 올랐다가 많이 줄이고 줄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어도 사실은 공포감이 드는데, 지금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좀 시장에도 부담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25% 이상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까지 일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전부 다 병동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다 보면은 또 자가 격리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러다 보면 이게 확산이 더 크게 되면 됐지 적게 되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이런 이제 임상을 좀 빨리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리제네론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투여한 그쪽도 지금 임상 지금 중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이라는 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임상에 대한 그런 사이클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전임상부터 시작해서 임상 1상, 2상, 3상을 가는데, 임상 2상까지는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절차상이나 이런 것도 조금만 유의미한 결과가 있으면은 그거는 물론 그것 자체도 쉬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계를 확 줄일 수 있지만, 원래 임상 기간에서도 임상 3상에 대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이고, 돈도 제일 많이 들고, 그다음 부작용을 찾아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다라는 거는 뭐 조금만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만 투자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빠르게 진행한다라는 게, 삼성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을 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금 미국, 제가 이따가 뭐 이제 프랑스, 독일 다 말씀드릴 건데, 이런 흐름들 자체가 굉장히 좀 심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또 지금 독일이랑 프랑스가 이제 봉쇄 조치가 좀 이뤄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증시가 많이 눌리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면 미국도 같은 방역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까지 만약에 봉쇄 조치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엄청나게 2차 팬데믹이 왔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은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이 됐을 때 증시가 정말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 심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 미국도 같이 봉쇄 조치가 일어나게 됐을 때 단기간에 증시에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오히려 대선에 대한 그런 패닉보다도 더 크게 국내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현재 전역 이동 제한 조치가 좀 이루어져 있고, 확진자 수도 보세요. 4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이 벌써 133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 사망자는 뭐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이 후유증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심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망자를 떠나서 굉장히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공포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겨울 기간에 들어오면서 2차 팬데믹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예언이 많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지역 같은 경우도 20% 확률로 감염이 확정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이제 5분에 5명 중에 1명씩 받는 거니까 비율도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고, 부분 통제, 독일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수젠텍이 굉장히 좀 영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2월 바이러스 확산 시작된 이래 최초, 굉장히 많다. 최초, 미국도 최초, 유럽이랑 프랑스도 최초,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계속 이게 확산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은 그럼 지수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 코로나19 2차 팬데믹처럼 하락을 할까? 아니면 증시 언제까지 떨어질까? 이런 제가 타이틀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장을 하나 꺼내가지고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2차 팬데믹이 온다면 1차 때처럼 하락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실시간 스트리밍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을 수는 없지만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을 생각해보세요. 저는 1차 때처럼은 절대 안 하락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1차 때랑 우리가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과 같은 1차 그 감염 방지에 대한 제품들, 그리고 물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1차 팬데믹 이후에 이거에 대한 충분한 물량도 확보한 거고, 확보했고, 그 다음에 생산량도 언제든지 끌어낼 수 있도록 회사들이 준비를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2차 팬데믹이 올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쵸?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국내의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지만 해외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또 증명할 수 있는 게 최근에 마스크 수출 허가 나왔죠. 왜 나왔을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넘쳐요. 넘치도록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전세계적으로 가게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가게 됐을 때 부족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풍족한데 다른 나라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날아다닐 겁니다. 그쵸? 그럼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지수의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그거를 보셔야 돼요. 수혜주, 직접적으로 수혜가 되는 그 상승폭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수 안에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물론 지수 안에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둔화가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비중이 높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거의 40%가 되기 때문에 30, 한 7, 8%에서 40% 정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분명 팬데믹이 오면 좋지 않을 거예요. 증시엔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거는 일단은 1차 팬데믹 이후에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대비가 일단 돼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임상 3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회사가 11군데가 됩니다. 게다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은 가장 빠르게 치료제 백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이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 1월에서 2월 어땠나요? 우리가 이게 새롭게 발생된 그런 병이기 때문에 전혀 대처가 안 되고, 그때는 이제 뭐 치사율이라든지 사망률, 그러니까 치사율에 대한 부분도 이제 물음표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후유증, 이런 새로운 거, 새롭다라는 것이 가장 큰 공포였고, 스페인 독감처럼 강하게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와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한번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우리가 이미 1차 팬데믹에 적응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쓰는 거 정말 싫지만 우리 이제 다 쓰고 다니죠. 그쵸? 손소독제 정말 좀 귀찮긴 하지만 우리 거의 다 들고 다니죠. 어디든지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확산이 됐을 때 이렇게 비대면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재택근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와 관련된 뭐 이제 우리가 재택근무 같은 거 하면 이제 알서포트 같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이 왜 주가가 급등했고 교육주들이 왜 급등을 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팬데믹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전혀 이런 게 올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퉁퉁 얻어 맞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2차 팬데믹 올 수도 있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들겨 팰 때 우리가 방패도 있고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 팬데믹처럼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증시가 언제까지 떨어질 건데, 이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일단은 최소한 대선이 끝난 후, 다음 주 화요일이 끝난 후에 주가의 방향이, 지수의 방향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를 명확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부양책이라는 그런 핵심이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미국이 유럽처럼 봉쇄 조치하는지, 요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봉쇄 조치를 안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선이 끝나서 어쨌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돼서 결정이 나고 그에 따른 부양책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래도 지수는 한 번쯤은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갈리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5G 쪽으로 완전 밀고 있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5G 쪽 밀게 되면은 지금 5G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투자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5G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될 것인지, 5G가 큰다라는 건 결국에는 반도체가 커 나간다라는 거고, 신재생 에너지가 큰다라는 거는 이제 해상풍력, 수소전기, LNG선 같은 이런 탄소 배출권, 이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킬러 컨텐츠들, 뭐 이제 콘텐츠, 그 다음에 뭐 이제 기지국, 반도체 이제 5G 기지국 필수 부품주, 뭐 RFHLC라든지 다산 네트워크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고, 이제 여기로 간다라면은 뭐 이제 해상풍력 꼭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니슨, OCI 이런 태양광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의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수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보시면은 요때였어요. 요때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이 엄청나게 되면서 이렇게 빠졌는데, 물론 저도 만약에 2차 팬데믹이 오면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요 라인은 안 깰 것 같아요. 여기 요 라인은 안 깰 것 같습니다. 여기 2050 라인에서 2100포인트까지는 코로나 2차 팬데믹이 오면 한번 샥 빠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 이하로는 잘 안 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만약에 엄청나게 공포 와도 이 1900선 이하로까지는 요번에는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만약에 단기간에 엄청나게 폭락을 한다면 여기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굉장히 요때처럼 이제 좀 큰 돈을 또 한번 벌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수 자체는 2거래일 정도는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 이탈되면은 요거 일단 120선 일단은 한번 터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일단 중요한 건 여기 라인 안 깨는 게 중요했고 2350포인트 안 깨는 게 베스트긴 했어요. 근데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릴 때 시장 말씀드리고 깨면 여기 밑에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조금 더 빠지면 당연히 좀 종목군들이 빠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대선 전후로는 이제 빠르게 좀 증시가 또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끝나면은 어떻게 보면 악재 해소, 변동성이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로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지수가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단기간에 낙폭이 나오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LG화학 같은 경우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상승하던 애들 중에서 이제 좀 눌렸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제 외국인들이 던지고 그런 것 때문에 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요거를 깨면서 사실은 하방이 조금 여기 아랫라인까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760 말씀드렸었는데 거의 근처까지 왔어요. 이제 제가 740부터 760, 765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처까지 왔다가 지금 반등이 나왔고 이거 올라탔기 때문에 위에서 노는 그런 라인들이 좀 나와줘야 되고, 박스권 안에서 있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거나 그런 라인으로 나온지 보셔야 되는데, 결국엔 중요한 게 이제 최근에는 코스닥도 뭔가 주도하는 그런 섹터들이 지금 살짝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코스피가 가줘야 돼요. 코스피가 안 가면 결국엔 코스닥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증시는 다음 주 화요일 이후부터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보고 그다음 부양책이 나오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고요. 변수는 변수는 이제 봉쇄 조치, 그리고 확진자 증가 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때까지는 FOMC가 또 조금 이제 조금 미지근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대선 이후에는 11월이죠. 11월 FOMC 회의에서는 어떤 시사점을 좀 줄 것 같고, 이게 결국에는 경기를 살아나게 하는 그런 부분들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흐름들, 그리고 언제까지 떨어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이제 화요일까지 좀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한 달 정도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에서 개별 종목이 만약 수익권에 계시다면은 정리하시고 뭐 이제 뭐 고퍼스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잠깐 담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똑똑해지는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알아요. 아, 이렇게 떨어져도 시간 지나면 복구되는 거 확실해 라는 이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왕창 떨어지면, 물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떨어지긴 했죠.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거 관련된 부분에서 투심이 많이 꺾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예수금 많이 줄긴 했지만 예수금 자체가 아직도 많아요. 때문에 만약에 급락이 나와서 시장이 패닉이 되면은 충분히 사람들이 또 매수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또 주식 투자 한참 하던 사람들만 했는데 요번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정말 거의 온 국민이 투자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펀드나 이런 것도 이제 안 하고 직접 투자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돈이 몰릴 곳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저것만 없어지면은 결국엔 주식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습 효과가 있어요. 빠졌을 때 몰빵 치면은 돈을 본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결국에는 좀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라는 건데, 제가 일단은 여기다가 마스크, 알코올, 진단키트, 언택트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이유가, 자, 우리가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어떤 종목군들부터 움직였나요? 일단 첫 번째 마스크, 두 번째 알코올, 세 번째 뭐 움직였죠? 이제 혈장 애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혈장엔 치료제 개발 가능성 있는 종목군들, 4번이 이제 진단키트, 그리고 그 사이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게 교육주, 그 다음에 이런 비대면 관련주, 예를 들면은 YBM넷, 알서포트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였던 게 배송업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이제 요거 배송업체랑 이제 온라인 결제, 그 다음에 온라인 창업 및 플랫폼 관련주들. 그리고 뭐 사실 3월 정도부터는 이제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올렸죠.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 계속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제지주들, 그쵸? 포장용기 관련된 종목들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대부분 마스크 어느 정도 재고 있으시죠? 근데 만약에 2차 팬데믹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사재기 들어갑니다. 분명 갈 거예요. 물론 지금 물량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어쨌든 수요가, 공급이 넉넉해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결국에는 기업은 매출이 증가하게 되죠. 그쵸? 그러면은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단기간에 이거 다시 사람들이 마스크 많이 사는데, 알코올 많이 사는데 하면은 투자 심리, 관심도가 그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걸러 가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로 순환매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제가 테마주를 정말 오랜 기간, 쫙 짧지 않은 기간 연구해본 결과 항상 테마주는 먼저 시작했던 애들 위주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최근에 마스크 수출 뭐 이런 것 때문에 꿀렁꿀렁 걸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한번 알코올 애들도 한번 움직였을 거고, 교육주도나 얘네 애들도 한번 살짝이지만 반등 나왔습니다. 진단키트 최근에 2, 3거래일 정도 굉장히 대장 역할을 했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배송업체주, 뭐 결제주,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애들 다시 전고점 향해서 가고 있고요. 카페24 최근에 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런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 좋아지고 있고, 제지주들, 포장용기,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물론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 게임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웹툰 관련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노는 그런 애들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일단은 우리가 다시 지켜봐야 되고, 어떤 애들 봐야 되느냐,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로 일단 선정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도 포스트 코로나로 영향을 받는 기업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뭐 마스크 같은 경우는 모나리자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방송에서도 모나리자가 저는 좀 이건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조금 편하더라고요. 알콜 같은 경우는 뭐 알콜 대표주로 하면 되고, 저는 진단 키트에서는 수젠텍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알러지랑 결핵 키트, 이래서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 두 개 캐파가 10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해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카카오랑 언택트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봐야 된다고 보고요. 알서포트 같은 경우도 18,000원 라인대까지는 한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뭐 카페24라든지 결제주들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날이라든지 KG 이니시스라든지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좀 지속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는 근데 이게 요때 투자하실 때는 짧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지금 백신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해야 되고, 또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 자체가 짧게 치고 빠지는 이걸로 지금 굉장히 많이 치고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급등을 했을 때 물려있는 상황이 아니고 수익권이라면은 빠르게 치고 빠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는 2, 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졌어요. 예전에는 FDA 승인만 나면 뭐 20거래일, 액세스바이오 20거래일 정도 그냥 쭉쭉쭉 올라갔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한두 거래일 올라가서 급등 나오면 다 내려 팔아버려요. 그러면은 사는 사람은 적고, 주식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매수보다 이제 매도세가 강하면 주가는 무조건 떨어진다. 무조건. 주식이 올라가려면 매수가 무조건 강해야 돼요. 무조건 사고 싶은 애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료제 백신이 나온다면, 근데 저는 만약에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시다면 여행주나 항공주 지금부터 그냥 담아두세요. 왜냐면은 이제 막 그런 기세가 보이잖아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미 주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은 던질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주가가 이제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서 사서 물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더 올라갈 거야 해서 탁 샀어요. 어깨에서 뭐 무릎에서 잡으라고 해서 잡았는데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미 주가가 한번 올라서, 물론 이게 이제 시체들이 많으니까 본전치기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잘 가던 섹터가 이제 우리 모두가 알 정도면은 이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수익을 많이 봐서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올라가다가 이제 안 올리면 나 이제 던져야지, 이럴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런 걸로 잭팟을 터트리고 싶으시다면 들어가서 먼저 대기를 치는 게 좋아요. 물론 답답은 하실 겁니다. 답답하긴 할 텐데,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담아두시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신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런 뭐 엔터주라든지 항공주, 여행주, 면세, 화장품들,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19로 굉장히 직격탄을 많이 받고 힘들었었던 뭐 카지노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뭐 여행주도 그렇죠.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빠르게 들어가 볼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슈가 나와야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이 될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나와야 좀 우리 증시에 도움이 될까? 결국에는 경기 부양책이요. 경기 부양책.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증시가 왜 빠지고 있나요? 크게는 두 가지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경기 부양책 안 나오고 있는 거, 대선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코로나19 재확산,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거든요. 미중 무역
전쟁. 그래서 이렇게 상황도 힘든데 얘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자꾸 대만에 뭐 무기 납품하고 이런 걸로 막 제재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증시에 좋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 반대로 어떤 이슈가 나오면 좋아요? 당연히 반대로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역전쟁이 아니라 합의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FOMC 회의 결과 등이 경기에 유리하게끔 가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정책주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최근에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또 한번 슈팅 나왔죠. 이게 이제 정책 이슈가 나와서 그렇고, 요즘에 해상풍력 방송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왜 많이 나올까요? 정부에서 11조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정부가 이제 정책으로 미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하락해도 올라요. 단기적으로. 게다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미는 거다? 눌림목에 당연히 매수하셔야겠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학습효과에 우리가 어떠한 이슈가 나와야지 지수가 올라가고 증시에 좋아지는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것들, 또 중요한 지표들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가 낮아지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구리 가격이 높아지는 거, 원자재 가격들. 왜냐면 구리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건 수요가 높아진다라는 거고, 수요가 왜 높아질까요? 경기 이런 생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 지수가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소비자 그런 지수가 높아진다거나, 소비에 대한 그런 수요들, 그리고 뭐 취업이 좀 그런 실업자 지수가 좀 줄어든다거나, 이런 모든 지표도 있잖아요. 우리가 경기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할 때, 그 다음 뭐 PMI 지수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수들도 확인을 해보면서,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그런 가격들, 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구리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금 가격,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이 증시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초미세먼지가 왜 나올까? 중국이 공장을 다시 많이 돌리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왜 돌릴까요? 경기가 지금 활발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중국에 대한 이런 뭐 GDP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미세먼지가 다시 발생되고 한다라는 거는, 한동안 코로나19 때는 미세먼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생겼다라는 거는 계절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죠. 겨울 난방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걔네가 공장을 많이 돌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수출을 중국에 굉장히 많이 보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중국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거에 대해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최근에 그래서 철강주들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철강주들이 그래서 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신다면은 왜 이 섹터가, 포스코가 왜 올랐지? 왜 이런 제철이 왜 올랐지? 이런 얘기를 할 때 빠르게 좀 잡아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나와야 우리 좀 증시에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들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이슈,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인데,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섹터를 봐야 할까 부분인데, 저는 앞으로 얘네들은 꼭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G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친환경, 4차 산업 관련주, 그다음 디지털 화폐, 온라인 플랫폼, 결제주, 얘네들은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5G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4G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4차 산업혁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기가헤르츠 말고 20대 기가헤르츠 관련된 그런, 이제 그게 깔려야 돼요. 29인가 확실하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봐요. 어쨌든 결국에는 5G가 잘 깔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속도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노리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으려면은 결국에는 우리도 5G를 해야 돼요. 5G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초라는 타이틀은 얻었는데 사실 지금 미국보다도 속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그럼 5G 관련돼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당연히 5G 대장주들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필수 기지국이나 이런 이제 필수 부품주들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부양책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몇 군데 없는데 그 중에서 5G가 가장 유력하다라는 그런 부분들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5G는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무조건 봐야 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제 좀 많이 투자하고 있거나 영향을 주는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혜받는 거, 그리고 이런 반도체들이 잘 움직일 때 움직이는 칩스앤 미디어, 이런 종목군들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차 빅 사이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뭐 메모리 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엄청나게 화끈하게 가고 있고요. 이 관련돼서 투자도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삼성전자 낙수 효과가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총 정리한 것도 한번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관련주에는 뭐가 있고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다 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친환경은 이거는 진짜 무조건 봐야 돼. 무조건 이거는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슈가 될 겁니다. 진심이에요. 이거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친환경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 OCI가 이제 8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죠. 그래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태양광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풍력 쪽은 이제 해상 풍력 쪽으로 완전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CS 윈드, 포스코, 그 다음에 이제 두중이, 그 다음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CS 베어링, 그 다음에 세진중공업 등등 굉장히 많은 건설주들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뭐 케이블 관련된 부분들 다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수소전기차, 그 다음 탄소 배출권,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조선주의 LNG선, 친환경 쇄빙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박 수주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 친환경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챙겨야 할 섹터이기 때문에, 왜냐면 환경이 안 좋아지고 지구온난화 계속돼서 해수면 올라가면은 우리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이제 탄소 제로에 대한 이야기들, 정책들 이런 것들 많이 선언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4차 산업 쪽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제 드론 이런 쪽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디지털 화폐랑도 좀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 위로 올릴게요. 그냥 디지털 화폐 쪽은 이미 이제 페이팔에서 이슈가 됐고요. 페이팔에서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거래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페이팔이 되면 이제 결국엔 다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으로도 충분히 그냥 그 현금처럼 쓸 수 있고요. 또 중국에서 최근에 이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런 실험을 했는데 정말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네트나 이런 종목군들 있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흐름들이 좀 잘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드론 같은 경우도 제가 제이시언 시스템 정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 드론 자체가 이제 대리에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드론이 최근에는 이제 농사, 그다음 배송 등 정말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좀 많이 될 것 같고, 뭐 굳이 가자면 비대면 나오면서 이제 키오스크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화폐 개혁에 대한 그런 디지털 화폐 쪽이랑 이제 화폐 개혁이랑 또 엮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폐 개혁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 화폐가 사실 뭐 10만원으로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화폐에 대한 다시 개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흐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 카카오, 네이버, 뭐 카페24,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TV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지금 삶의 트렌드에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 결제주들, 피지사랑 이제 벤사 영향이 있는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 뭐 이런 결제주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결제주 볼 거면 이제 배송주까지 좀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슬 제가 연말에는 또 내년에 어떤 섹터를 볼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전망들도 좀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보겠지만 일단 지금 연말을 보고 있는 그런 관련된 흐름들을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또 대선 이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봐야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이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지수가 얼마까지 빠질 수 있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섹터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투자해서 돈을 벌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 시장을 맞는 거랑 안 맞는 거랑은 굉장히 좀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사실 평일에 하기보다는, 평일에는 이제 우리 종목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이런 팬데믹이 온다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군들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어떤 흐름들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주식은 삶의 변화에 따라서 회사들의 수익이 달라지고 그게 결국엔 주가에 움직여지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있는 그런 삶의 흐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신문 보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적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신문을 매일 읽으면은 볼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신문 매일 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 지금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사회가 변할지, 삶이 변해 나갈지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신다라면은 다가올 섹터를 우리가 미리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말 시간에 활용하셔가지고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들, 또 팬데믹이나 이런 지수 하락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풀어 나갔으니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 끝까지 시청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증시를 보시는 게 좋다. 적어도 전쟁터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어떠한 지금 이제 산들이 있는지 알고 가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이 영상만큼은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니머니 화이팅입니다.